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5월 2주차 1학년 기초제도 3교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교시와 2교시는 실습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교시, 4교시는 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래엔 기초제도 교과서 96페이지 단면도 및 여러 도형 그리기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면도 및 여러 도형 그리기의 학습 목표로는 단면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단면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고 물체의 모양에 따라 단면도를 나타낼 수 있다. 도형 생략의 종류와 표시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릴 수 있다입니다. 자, 단면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상도에서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도시하는 데는 주로 수문선으로 표시하지만 물체의 내부 모양이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수문선이 많아져 투상도가 복잡해지고 도면을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물체를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절단 또는 파단을 하였다고 가상하고 물체 내부가 보이는 것과 같이 도시하면 수문선이 외형선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린 두상도를 단면도라 합니다. 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단면도는 내부의 형상이 복잡할 경우 수문선에 의해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 그립니다. 물체를 절단하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모양을 단면도로 그립니다. 단면도로 나타내면 수문선이 외형선으로 도시되어 내부의 형상이 쉽게 이해됩니다. 단면도에서 수문선은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 나타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면도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대상물의 입체도에 따른 B의 제삼각법에 의한 정투상도가 나타낸 그림이 오른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단면도는 기본적으로 맨 오른편 단면도까지 그려줘야 단면도가 성립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왼편 투상도 그림만 그릴 경우에는 이 단면도 정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개의 정투상도 단면도를 그려야 단면도가 정의가 성립됩니다. 자, 이어서 C의 절단면 설치 그림인데 절단면은 기본적으로 이 형상의 중간 위치를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됩니다. 90도 수직으로 자르면 이렇게 절단면 제거가 되면서 단면이 생깁니다. 이 생긴 단면을 이렇게 마지막 단면도의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단면도가 완성된다는 점은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단면도를 작성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면 부분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면 절단면의 표시는 도면에서 절단된 면을 구분하기 위하여 해칭 또는 스머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해칭은 자, 이렇게 45도 이렇게 기울게 선을 이렇게 해칭 해당되는 면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것도 45도 마찬가지로 스머징은 자, 해칭과는 다르게 이렇게 면 단위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것이 해칭과 스머징의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해칭과 스머징은 절단면을 표시하는 방법인 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단면 부분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면 해칭선은 중심선 또는 단면도의 주된 외형선에 대하여 45도의 가는 실선을 같은 간격으로 선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A, B, C, D, E가 있는데 자, 이렇게 45도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45도로 이렇게 그렸죠. 이 45도의 기준은 자, 이 선이 있죠. 이 선 기준으로 45도입니다. A는 B 같은 경우에도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45도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B 같은 경우 착각해서 자, 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5도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이 도형의 이런 선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45도를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분 기준으로 45도를 이렇게 그리시고 이건 선분 기준으로 이렇게 45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자,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자,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45도지. 자, 이렇게 그려도 이 기준으로 했을 때 45도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E는 자, E는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 자, E는 기본적으로 가장 아랫부분에 여러분들이 가상의 선을 이렇게 수평선을 긋는다고 가정하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45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도형별 형태에 따라 위치에 따라 이렇게 45도의 기준선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정의대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단면 부분의 표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조립이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물체를 동일한 절단면으로 단면을 표시할 때에는 부품이 구분이 되도록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해칭을 하고 해칭선의 간격이나 각도를 다르게 하거나 스머징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색으로 10개 칠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부품도 조립 물체가 많겠지만 조립 부품이라고 하죠. 자동차는. 자, 이것도 이렇게 조립된 부품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면도를 알아보는 과정인데 자, 이 조립 물체를 이렇게 임의로 자, 중간 위치를 이렇게 수직으로 자른다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죠. 단면도 만드는 방법을. 자, 이렇게 자, 잘랐다고 하면 자, 이제 중간 부분 이렇게 잘랐는데 근데 이 물체의 이게 조립 부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서로 다른 부품인지라 자,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자, 이렇게 정의대로 이렇게 45도를 자, 일정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서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45도 이거는 이 기준에서 45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45도 이거는 왼쪽 45도 기준으로 이건 서로 색깔이 다르니까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른 부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왼편을 기준으로 45도지만 이거는 이제
다르게 이렇게 다 그렸죠. 이렇게 이 똑같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해칭선을 그려도 되지만 색깔이 다른 부품들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서로 대칭되게 구분을 해 주셔야 그래야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쭉쭉쭉 이렇게 45도 다 그리면 이게 이제 같은 색깔 부품인지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색깔의 부품임을 차이를 두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자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점 단면도 표시할 때 자 해칭 표시할 때 이 점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부품으로 해칭선을 서로 표시하는 경우는 자 단면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면도는 물체의 중심선에 따라 물체의 전체를 절단한 면으로 도시하고 절단선은 그리지 않습니다. 자, 이 형상의 전단면도는 뭐 쉽게 말하면 자, 이게 이제 평면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평면도고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정면도를 그렸는데 자, 중심선은 자, 선생님이 이제 단면도 그릴 때는 항상 여기 중심 위치를 이렇게 임의로 자른다고 했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자른다고 했으면 자 평면도 같으면 자 이렇게 이쪽 이제 중심입니다. 이쪽에 이쪽 중심을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딱 자르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쪽 중심을 이렇게 자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한쪽 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 단면도는 반단면도라고도 하며 대칭형 물체인 경우에 바깥쪽과 안쪽의 모양을 동시에 표시한 것으로 물체의 4분의 1을 절단하여 투상도의 2분의 1은 단면도로 도시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물체의 바깥쪽 면을 외형선으로 표시하고 숨은선은 생략하여 도시합니다. 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쪽 단면도를 이렇게 이제 그린 건데 이 차이는 뭐냐? 자, 이렇게 이제 중간 위치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 단면도를 이렇게 단면을 낸다고 했죠. 이거는 평면도고 이거는 이제 정면도인데 자,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앞서 배웠던 이제 전단면도와는 다르게 이건 한쪽 단면도이기 때문에 자, 이게 정면도인 경우에는 이 중심점 위치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 편만 이렇게 이제 해칭선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이 한쪽 단면도의 특징이다. 앞서서는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해칭선을 표시했는 것인 반면 한쪽 단면도는 이제 이 중심 기준으로 이제 우측만 이렇게 표시했죠. 이 차이로 여러분들 한쪽 단면도와 자, 전단면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 단면도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전단면도와는 다르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해칭선을 그리는 것인데 부분 단면도는 물체의 전체적인 것은 외형선으로 나타내고 단면이 필요한 부분만을 절단하여 도시하는 단면도로 파단선, 가는 실선을 사용하여 단면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도 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정면도의 이제 중심선을 기준으로 자 파단선이 이제 이게 매나 이제 파단선입니다. 이거 물결 태극 물결 모양이 이게 파단선이에요. 자, 파단선을 이제 표시했으면 파단선 기준으로 자, 오른쪽 편만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해칭선을 표시해 주시는 게 부분 단면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단 단면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단면도는 한 물체에서 동일 평면상에 있지 않은 2개 이상의 단면을 계단 모양으로 절단하여
전 단면도처럼 나타내는 단면도로서 절단면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는 1점세선으로 절단선을 표시합니다. 절단선의 양끝과 꺾이는 부분은 굵은 실선으로 도시하고 보는 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계단 단면도인 경우에는 앞서 뭐 점 단면도나 여러 가지 부분 단면도와 다르게 자, 아래에 이렇게 이제 화살표 문자와 이렇게 글자를 이제 표시해 주는 것이 계단 단면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계단 단면도 이게 이제 맨날 이제 정면도로 이제 해칭선이 그린 거고 이 평면도로 자, 이렇게 이제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절단면을 시켜서 단면도를 그렸는지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이제 계단 단면도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1.3선으로 이렇게 이제 절단면을 다 표시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자, 이상으로 자, 3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가 이어서 4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